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망하지 않는 주식 7탄입니다. 배당을 49년 연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안전한 종목이라고 했지 성장하는 주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2년에 매출액이 2021년 대비해서 감소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2%에서 7% 사이로 낮은 주식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지요. 최근 분기 매출액은 하락 추세입니다. 매출액이 상승해야 좋은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만약 2023년에 주가가 하락했다면 매출액이 하락하고 2022년 4분기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2022년 4분기에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도 마음에 걸리네요.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모두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 평균 ROE도 10% 이하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많아서 ROE가 낮게 잡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100%도 아니고 10% 이하입니다. 3년 연속 10% 이하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좌 비율과 유보율이 높은데 이 말은 현금도 많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연히 빚이 많으면 망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주식은 안전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2022년 4분기에 단기 순손실도 기록하고 2023년에 매출액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고점 대비 43% 하락하면서도 현재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주식 차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주식 7탄은 삼형전자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전자기기 중에서도 콘덴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주고 시가총액은 1000억대의 소형 주식이죠. 기업 개요를 보면 글로벌 전자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출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ROE가 낮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형전자는 주요 주주가 53%, 유통주식은 47%입니다.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보유한 비율이 37%인데 외국인 주요 주주가 33%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높다고 좋은 회사가 아닌데요. 그 회사의 주요 주주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요 주주가 일본 케미콘입니다. 지분의 33%를 보유하고 있지요. 일본 케미콘은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순조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갑작스럽게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래 미래 성장성이 높은 요인이 될 텐데 왜 높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콘덴서도 결국 꾸준한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활동 투자 비중이 낮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금액도 보합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수출을 하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영 참가 목적으로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삼형전자입니다.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SK텔레콤만 올렸지만 아래에는 더 많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는 삼형전자입니다. 그리고 경영 참가 목적으로 탑업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삼형전자는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중간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했을 수도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제표를 더 꼼꼼히 보면 알 수 있겠죠. 쉽게 아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주주라면 전화를 하세요. 주식 담당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서 이 부분의 적극적인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래도 자본 총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는데요.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럴 수 있겠죠.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형전자는 배당 성향이 30% 수준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보통 배당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평균 2%에서 3% 사이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300원으로 배당금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삼형전자의 큰 매력은 49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인데요. 배당 연속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계 회사나 일본 주주가 있는 경우 배당을 오랫동안 하고 배당률도 보통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자체가 이자 소득이 워낙 낮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삼형전자는 언제 저평가 구간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PER 기준으로 보면 5년 동안 제일 낮을 때가 10배 수준입니다. 2022년에 10배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도 10배를 기록하고 있으니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저평가 구간이네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입니다. PBR이 1배 미만도 아니고 0.3배 수준입니다. 자산 가치가 주식 시가총액보다 3배 많습니다. 자산 가치 주식은 망할 가능성도 낮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삼형전자는 매출액이 보합 그리고 하락 추세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투자 원칙인데요. 성장하지 않는 주식은 주가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상승 요인이 없으니 무너지는 거겠지요. 잠깐만요. 이 주식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황금거북이는 삼형전자가 9,300원일 때 세움메디칼과 함께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9,300원을 기록했었던 삼형전자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점 구간은 맞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9년 저점이 8,500원이라서 8,500원 아래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삼형전자의 10년 전 주가가 8,000원입니다. 2019년 저점은 8,500원이죠. 2020년은 전염병 이슈로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하고 봐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점 구간도 맞고 8,500원 아래로 내려왔으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은 망할 가능성이 낮지만 상승을 빨리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배당을 그동안 49년 연속으로 지급하는 만큼 안정성은 뛰어나서 보유하기만 하고 잊고 지내도 괜찮을 주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처럼 10년 뒤에 봐도 삼형전자가 4만원이 되고 8만원이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거북이의 삼형전자 투자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 PER, 저 PBR 투자 기준으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지요. 49년 연속 배당은 정말 어려운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삼형전자는 거래량이 낮습니다. 미래 성장성도 낮습니다. 연구개발 활동도 적은 편입니다. 2022년 4분기에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매출액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주식은 비인기 주식이지만 망하지는 않는 저평가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별점 7점에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망하지 않는 주식을 10개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I, 슈프리마, 인포바인, 코메론, KNN, 세움메디칼, 그리고 오늘 분석한 삼형전자. 망하지 않는 주식 중에서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주식도 있었고 그냥 망하지만 않는 주식도 있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면서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안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